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69번 문제. 엉덩관절 위쪽 인대가 손상되면 엉덩관절 벌림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엉덩관절 위쪽을 덮고 있는 엉덩 넙다리 인대 포함해서 관절 주머니, 캡슐 이런 인대들이 과도한 유연성 동작이나 혹은 틀어짐 이런 것들 때문에 느슨해지고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해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엉덩관절 위쪽을 주행하는 엉덩관절 위쪽 인대들과 비슷한 주행 경로를 가지는 궁둥구멍근, 중간볼기근, 그리고 넙다리 근막 긴장근 이런 근육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A. 최고의 유연성을 달성하게 된다. B. 가동 범위 확장을 위해 필연적인 부분이다. C. 인대의 불안정성으로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고 움직임이 제한된다. 정답은 C겠죠. 인체가 허용하는 생리학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항복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인대들이 엉덩관절 위쪽을 제대로 지지를 못 해주겠죠. 이 인대는 원래 늘어나는 근육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까지 딱 가면 그 인대들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서 항복점을 지나가서 파열 지점까지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되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엉덩관절 상방을 이 인대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엉덩관절 위쪽에 있는 인대들이 수동적인 안정성을 제공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고관절이 빠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고관절 위쪽을 그냥 그대로 아이고 인대가 이제 작살났구나 끝이 났구나 그러면 엉덩관절 위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 있으려면 요 인대의 수동적인 안정성이 필수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도 한 발로 다리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걷는 활동에서도 고관절 위쪽 인대들이 텐션을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 내에서 텐션을 주면서 골반과 다리에 대해서 골반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항복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인대가 항복해버린 것만큼 주변 근육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인대가 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이 근육들이 그 역할을 도맡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엉덩관절 위쪽은 지금 문제집에 보시는 이 그림에 있는 인대의 궁둥구멍근, 중간볼기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네 명이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명이서 엉덩관절 위쪽을 지지도 해주고 움직임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인대라는 큰 역할을 하는 얘가 빠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근을 했다 혹은 퇴사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복하고 퇴사를 해버렸네. 그러면 나머지 3명이서 전체 업무를 더 맡아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근육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인대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이 근육들이 보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들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더 피로가 쌓이겠죠.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겠죠. 피로가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태, 지치겠죠. 그러면 얘들이 경직, 그리고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인대가 그렇게 항복하고 끊어졌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런 근육들 또한 항복하고 끊어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대나 근육,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사고를 당하거나 충돌 같은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친 경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인체의 생리학적 범위를 초과하는 항복 지점을 넘어서는 그런 유연성 동작이 건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그 자세 때문에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목이나 척추 주변 근육들이 좀 뻣뻣해질 수 있겠죠. 혹은
틀어짐 때문에도 뻣뻣해질 수 있겠죠. 틀어져서 생긴 그 뻣뻣함을 경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뻐근하고 통증이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뻣뻣해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까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정상 움직임 범위를 초과하는 동작을 많이 연습하셨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상 움직임 범위를 초과하는 동작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올림픽 나가야 된다. 체조 선수다. 그리고 발레, 멋진 발레 동작을 통해서 나의 자아도 실현하고 큰 무대에 서서 내 꿈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우리 회원님들, 특히 아픈 몸을 가지고 오신 회원님들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고객님들께는 혹은 내 몸이나 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움직임, 항복점을 통과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야 된다. 70번 문제. 런지 동작에서 다리가 안쪽으로 무너질 때 엉덩관절 벌림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자세를 한번 보시면 다리가 수직으로 중립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엉덩관절 모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안쪽 돌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런지 동작에서는 조금 복합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엉덩관절 굽힘에다가 모음과 안쪽 돌림된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엉덩관절 측면에 있는, 골반 측면에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궁둥구멍근, 중간볼기근, 그리고 넙다리 근막 긴장근, 이런 근육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A. 안정적이다. B. 짧고 뻣뻣하다. C. 늘어나고 불안정하다. C가 답이죠. 늘어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넙다리 측면, 골반 측면의 자세 유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71번 문제. 이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자, 이분의 넙다리 한번 보세요. 정면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골반보다 다리가 더 안쪽에 있습니다. 넙다리를 보시면 안쪽, 여기 무릎의 중심이 배꼽이랑 거의 만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넙다리가 안쪽으로 모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운동은 A. 엉덩관절 벌림 운동이죠.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골반 측면에 있는 조금 전에 봤던 중간볼기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길이를 짧아지는 형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B는 반대로 엉덩관절 모음 운동이죠.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엉덩관절 모음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엉덩관절 모음근들의 길이가 짧아지는 운동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골반 외측에 있는 엉덩관절 벌림근들의 길이는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지금 오른쪽 엉덩관절 측면에 있는 근육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A처럼 측면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B처럼 오히려 측면이 늘어나 있는 사람한테 측면이 더 늘어나는 동작을 해서는 안 되겠죠. 72번 문제. 다음 중 정상 엉덩관절 벌림, 고관절 외전 각도는 몇 도일까요? 자, 엉덩관절 벌림을 하는데 이때 엉덩관절 벌림의 정상 관절 움직임 범위는 몇 도인가? 엉덩관절 모음은 몇 도라고요? 20에서 25도. 자, 엉덩관절 벌림은 그러면 몇 도일까요? B, 40도입니다. 40도 기억하세요. 20도는 움직임이 작습니다. 제한되는 것이고, 60도는 또 초과한 움직임, 항복하는 움직임이 60도인 것이죠. 20도 제한되어도 문제가 되고, 항복할 만큼 과한 움직임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정상 움직임 범위, 인체 생리학적인 범위 내에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73번 문제. 엉덩관절 벌림 동작이 제한되는 넙다리 뼈 변형은, 자, 넙다리 뼈 변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콕사바라. A는 콕사바라, 안굽이 엉덩관절 내반고. B는 콕사발가, 박굽이 엉덩관절 외반고. 외우고 계시죠? 바라바라, 안을 바라, 안굽이 내반고, 밖을 바라, 발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때 엉덩관절 벌림을 할 때 이 엉덩관절 벌림이 뼈의 변형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태는 바라일까요? 발가일까요?
자, 뼈에 생긴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라를 한번 보시죠. 바라는 넙다리뼈 목의 각도가 정상 각도인 125도보다 더 작아져서 넙다리뼈 머리가 정상보다 더 아래쪽을 향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엉덩관절 벌림을 하면 넙다리뼈의 머리의 중심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엉덩관절 벌림을 하면 넙다리뼈 머리가 더 아래로 내려올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골반에 절구를 하나 만드시고요. 관골구. 넙다리뼈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팔이 지금 몸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목입니다. 넙다리뼈 목. 자, 그리고 절구에 이렇게 맞아 들어갔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125도 정도일 때는 넙다리뼈 목이 정상인 125도일 때는 움직임이 벌림 40도, 모음 20도, 40도, 20도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죠. 충돌도 없고 문제없이 관절 움직임 범위가 끝까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이 각도가 더 작아졌어요. 바라, 아늘바라가 됐어요. 자, 요렇게 아늘바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시죠? 대퇴골 머리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상태에서는 엉덩관절 벌림을 하면 이 머리가 지금 절구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구에서 더 벌림을 추가적으로 한다. 절구 밑으로 이렇게 쏙 빠져버릴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퇴골 대전자 쪽에서도 충돌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가 되면 엉덩관절 벌림 동작이 훨씬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근육이 뻣뻣하거나 그래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뼈의 구조적인 모양 때문에 충돌이 되거나 움직임이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죠. 반대로 바라는 엉덩관절 모음의 각도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대퇴골 대전자가 정상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져요.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범위는. 이해되시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콕사 발가는 어떻게 될까요? 발가는 정상적인 상태보다 머리가 위쪽을 향해 이렇게 바깥쪽을 보듯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엉덩관절 모음을 하면 이제 위로 빠질 것 같으시죠? 다리를 안으로 모음을 하면 넙다리 머리가 위쪽을 향해 탈구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음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대신에 벌림은 굉장히 커집니다. 정상 위치가 아니라 위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여유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엉덩관절 벌림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콕사 발가 변형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콕사 바라, 콕사 발가.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한 몇 번 정도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냐하면 이런 콕사 바라가 있는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 이런 회원님한테 억지로 엉덩관절 벌림을 왜 안 되세요 회원님? 더 올리세요. 더 올리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밑으로 빠져버릴 수 있겠죠.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탈구가 생기거나 고관절의 불안정함이 여기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틀어진다는 얘기죠. 혹은 다리가 안 올라가니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골반 틀어짐이 또 생기는 거죠. 콕사 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림 잘한다고 오 회원님 잘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 뼈 변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겠죠. 이런 지식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고객님들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아차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체형적인 지식이 없다 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바디퍼스트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시간의 문제지 이런 지식들을 충분히 많이 쌓아서 보다 전문가적인 신뢰 높은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